옛날 아주 먼 옛날 경기도 어느 고을의 박돌쇠라는 효자가 홀어머니 최여사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돌쇠는 본래 마음이 착하고 효심이 깊어 어머니를 극진히 봉양했지만 집안의 크고 작은 일을 혼자 도맡아 처리하느라 날이 갈수록 어머니에게 소홀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봄, 박돌쇠의 집에 17살 순이라는 어린 하녀가 들어왔습니다. 순이는 맑은 눈망울에 야무진 손끝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싹싹한 성격으로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척척 해내는 데다 눈치까지 빨라 나이 많은 노부인의 마음을 금세 헤아렸습니다. 순이는 최 여사의 곁에서 밤낮으로 시중을 들며 살뜰하게 보살폈습니다. 아이고, 순이 덕에 내가 참말로 호강하는구나. 최 여사는 순이의 손을 잡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돌쇠 역시 순이에게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순이는 주인집 식구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돈과 옷감, 장신구 같은 귀한 물건들을 상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받은 물건들을 함부로 쓰지 않고 방 한 구석에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순이는 17 어린 나이였지만 돈을 모아 양반집 마님처럼 호사롭게 살아보겠다는 허황된 꿈은 꾸지 않았습니다. 그저 언젠가 힘든 일이 닥칠 때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작은 울타리 하나 정도는 마련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순이는 묵묵히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몇 년이 훌쩍 흐른 뒤 순이의 방에는 꽤 많은 재물이 쌓여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순이가 20살 꽃다운 나이가 되자 순이의 아름다운 외모와 현명한 성품은 마을에 파다하게 소문이 났습니다. 인근 고을 부자들이 앞다투어 순이에게 혼처를 놓으려 했습니다. 금덩이를 싸들고 와 며느리 삼아달라는 부자도 있었지만 순이는 모든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순이는 돈에 팔려 부잣집 며느리로 팔려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차지 않는 남자라면 평생 혼자 늙어 죽을지언정 억지로 시집은 가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주인 박돌쇠 역시 순이를 아끼는 마음이 남달랐습니다. 순이의 뜻을 존중하여 주변의 혼담을 모두 물리치고 순이의 곁을 든든히 지켜주었습니다. 어느덧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늦가을날 순이는 최 여사의 심부름을 받아 장에 다녀오던 길이었습니다. 읍내 어귀에 다다랐을 무렵 하늘에서 갑자기 굵은 빗방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이는 서둘러 집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에휴, 날씨도 굳은데 괜히 장에 간다고 했나봐. 순이는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허둥지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대문 앞에 다다랐을 때 웬 젊은 거지가 기둥에 기대앉아 비를 피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지는 순이와 눈이 마주치자 화들짝 놀라며 허둥지둥 몸을 일으켜 좁은 처마 밑으로 피했습니다. 비가 워낙 거세서 잠시 비 좀 피했습니다. 행색이 이렇다 보니 실례가 많았습니다. 거지는 잔뜩 주눅이 든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이는 그런 거지를 가만히 쏘아보았습니다. 거지의 행색은 남루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기품이 느껴지는 분위기가 풍겼습니다. 순이는 네, 그러세요 짧게 대답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아까 대문 앞에서 마주쳤던 젊은 거지의 모습이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비를 피할 곳이 없어 저러고 있는 걸까? 순이는 다시 대문 앞으로 나갔습니다. 아까 그 거지는 여전히 처마 밑에 웅크린 채 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불어 몹시 추운 날씨 탓인지 거지는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쯧쯧 딱하기도 하지. 순이는 거지가 몹시 가엽고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젊은 거지는 허름한 옷을 걸친 채 얼굴에는 검댕이 묻어 있었지만 눈빛은 맑고 훤칠한 키에 어깨도 넓어 듬직해 보였습니다. 마침 집에는 최 여사만 계실 뿐 박돌쇠는 볼 일이 있어 읍내에 나가 늦게 돌아올 예정이었습니다. 순이는 잠시 망설이다 젊은 거지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네, 계속 밖에 계시면 감기 드실 텐데. 비 그칠 때까지만이라도 잠시 안으로 들어와 쉬시는 게 어떠세요? 순이의 말에 거지는 뜻밖이라는 표정을 지으며 당황한 듯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제 몰골이 이래서 어찌 함부로 도련님 댁에 들어가겠습니까? 마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거지는 손사래를 치며 완곡하게 거절했습니다. 순이는 거지의 말투가 여느 거지들과 달리 어딘가 점잖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괜찮으시다니까요. 이렇게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데 누가 신경 쓰겠어요. 너무 걱정 마시고 어서 들어오세요. 순이는 거지를 안으로 데려가기 위해 다시 한번 손을 내밀었습니다. 거지는 그런 순이를 망설이며 바라보았습니다. 순이는 거지가 혹시 자신을 경계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일하는 순이라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괜찮으니 너무 염려 마시고 들어오세요. 순이의 거듭된 권유에 거지는 더 이상 사양하지 못하고 순이가 이끄는 대로 집 안으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순이는 혹시라도 다른 사람 눈에 띌까봐 조심스러운 마음에 거지를 외딴 자기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여기 잠깐만 기다리시겠어요? 순이는 잠시 방을 나갔다가 쟁반에 따뜻한 밥과 국, 몇 가지 반찬을 담아 거지에게 건넸습니다. 별건 아니지만 춥고 배고프실 텐데 간단히 요기라도 하세요. 아이고, 아씨. 이렇게까지 후하게 대해주시니 제가 몸 둘 곳을 모르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젊은 거지는 순이의 따뜻한 마음에 감격하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이는 그런 거지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문득 지난날 힘들었던 자신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순이는 13살 어린 나이에 부모를 여의고 친척집을 전전하며 온갖 구박과 멸시를 받았습니다. 모진 풍파 속에서 어렵게 살아왔던 순이는 초라한 행색의 거지를 보자 마치 옛날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이는 듯 했습니다. 순이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굶주렸을 거지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순이는 따뜻한 밥을 허겁지겁 먹는 거지를 안쓰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거지는 순이가 차려준 따뜻한 밥상을 깨끗하게 비웠습니다. 순이는 쟁반을 들고 방을 나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어느덧 창밖은 어둑해지고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거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비가 영 그칠 기미가 안 보이는군요.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거지가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툭툭 털며 순이에게 작별 인사를 건네려고 할 때 순이는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밖은 비가 너무 억수같이 쏟아져서 밤새도록 그치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밤은 여기서 따뜻하게 몸 좀 녹이시고 가시는 게 어떠실까요? 아닙니다, 아씨. 벌써 아씨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만으로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염치 없이 하룻밤 더 신세를 지는 건 도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거지는 순이의 호의에 감사하면서도 혹시라도 폐를 끼칠까 봐 걱정하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순이는 밤늦도록 비가 쏟아지는 궂은 날씨에 거지가 무작정 밖으로 나갔다가 감기라도 걸릴까 염려되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순이는 거지를 방에 혼자 남겨두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잠시 후 순이는 뜨거운 물이 담긴 대야와 깨끗한 새 옷가지들을 들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 따뜻한 물을 준비했어요. 씻으시고 이 옷으로 갈아입으시면 좋겠어요. 도련님 옷이라 혹시 크기가 어떨진 모르겠지만 지금 입으신 옷보단 훨씬 따뜻하고 깨끗할 거예요. 순이는 옷과 물을 방 안에 들여놓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거지는 순이가 가져다준 물과 옷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난생 처음 받아보는 따뜻한 호의의 거지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지는 떨리는 손으로 옷을 갈아입고 물로 몸을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한참 후, 순이가 조심스럽게 방문을 두드리고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방 안에는 아까까지만 해도 초라하고 지저분했던 거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말끔하고 훤칠한 젊은 사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순이는 완전히 달라진 거지의 모습에 깜짝 놀라 넋을 놓고 바라보았습니다. 다 아씨 덕분입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변신시켜 주시니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 뭐려. 옷이 잘 맞으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밖은 아직도 비가 거세니 무리하지 마시고 오늘 밤은 편히 쉬어가세요. 예, 아씨. 고맙습니다. 거지는 순이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순이는 그런 거지를 바라보며 묘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순이는 문득 거지의 이름이 궁금해졌습니다. 저, 실례인 줄 알지만 조남이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 제 이름은 돌쇠라고 합니다. 돌쇠 씨는 어쩌다가 이런 어려운 처지가 되신 건가요? 저는 어릴 적 부모님을 잃고 의지할 곳 없이 떠돌며 겨우 구걸로 살아왔습니다. 올해 20살이 되었습니다. 돌쇠는 자신의 불우한 가정사를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순이는 돌쇠의 기구한 운명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순이 역시 부모 없이 힘들게 살아왔기에 돌쇠의 처지에 깊이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순이와 돌쇠는 밤늦도록 빗소리를 들으며 서로의 아픈 과거를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순이는 돌쇠에게 점점 마음이 끌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돌쇠 역시 순이의 따뜻한 마음씨에 감동하여 그녀에게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순이는 돌쇠에게 이부자리를 내주었습니다. 돌쇠는 순이의 배려에 감사하며 푹 잠들었습니다. 순이 역시 돌쇠 생각에 잠 못 이루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순이는 용기를 내어 돌쇠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돌쇠가 눈을 떴을 때 순이는 이미 일어나 단정하게 옷을 입고 방문 앞에서 자신을 빤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벌써 일어나셨습니까? 제가 늦잠을 잔 모양입니다. 아닙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이야기 나누셨으니 피곤하실 만도 하죠. 본론으로 들어가서 돌쇠 씨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순이는 평소와 달리 다소 굳은 표정으로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돌쇠 역시 순이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옷깃을 여미며 진지한 자세로 순이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돌쇠 씨, 혹시 저와 평생을 함께 할 마음이 있으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순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돌쇠는 순이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깜짝 놀랐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순이를 마주보며 대답했습니다. 순이 아씨, 저 또한 아씨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아씨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아씨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정말이신가요? 정말 저와 평생을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맹세합니다. 좋아요. 돌쇠 씨, 저를 믿고 제 뜻대로 따라주시겠다고 약조해 주시겠어요? 당연합니다. 순이 아씨, 저는 아씨를 믿습니다. 앞으로 아씨 말씀이라면 무엇이든 따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돌쇠 씨. 순이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돌쇠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순이는 뛸 듯이 기뻐하며 부엌으로 달려가 돌쇠를 위한 아침 식사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돌쇠는 순이가 차려준 따뜻한 아침 밥상을 받으며 마치 꿈을 꾸는 듯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내가 정말 순이 아씨와 부부가 되는 것일까? 어제까지만 해도 길거리를 떠돌아다니던 거지 신세였는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인생이 바뀌다니.
돌쇠는 믿기지 않는 현실에 감격하며 벅찬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돌쇠는 순이 곁을 평생 떠나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날부터 순이와 돌쇠는 주인 박돌쇠 몰래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순이는 밤마다 돌쇠의 방에 몰래 찾아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무렵, 읍내의 보리를 보고 돌아온 박돌쇠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순이는 돌쇠를 데리고 박돌쇠에게 정식으로 인사를 시켰습니다. 주인님, 이분은 제 반려가 될 돌쇠라는 분입니다. 돌쇠라. 그대는 그동안 무슨 일을 하며 지내왔는고? 박돌쇠는 돌쇠의 됨됨이를 시험해보기 위해 다소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돌쇠는 순이와 미리 짜놓은 대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소인은 어려서부터 장돌뱅이들을 따라 장사하는 것을 조금씩 배웠습니다. 장사라. 꽤 괜찮은걸. 장사라면 굶어 죽지는 않겠지. 혹시라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언제든 내게 말하게. 순이는 내 딸이나 다름없으니 그대를 돕는 데 힘을 아끼지 않겠네? 주인님, 고맙습니다.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돌쇠는 박돌쇠에게 깍듯하게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박돌쇠 부부는 순이와 돌쇠의 만남을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박돌쇠는 순이와 돌쇠를 불러 푸짐한 저녁상을 차려주고 술잔을 기울이며 덕담을 건넸습니다. 순이와 돌쇠는 박돌쇠 부부의 축복 속에서 정화수를 떠놓고 평생 부부의 연을 맺기로 맹세했습니다. 그날 이후 순이는 최 여사를 보살피는 틈틈이 돌쇠에게 글을 가르치고 양반집 자제로서 갖춰야 할 예절과 몸가짐을 세심하게 알려주었습니다. 돌쇠는 순이의 가르침을 스펀지처럼 쏙쏙 흡수하며 날이 갈수록 늠름한 양반 자제로 변모해갔습니다. 어느덧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꽃 피는 봄날, 순이는 돌쇠와 함께 마당을 거닐다 문득 돌쇠에게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돌쇠 씨, 이제 우리 앞날에 대해서도 찬찬히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어요? 사람이 평생 빈둥거릴 수만은 없으니 뭔가 시작해야 할 텐데 혹시 뭐 생각해 둔 거라도 있으세요? 순이의 물음에 돌쇠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순이 아씨, 사실 예전부터 장사하는 걸 꿈꿔왔습니다. 팔도를 돌아다니며 물건 사고 파는 일이 제 적성에 딱 맞을 것 같아요. 헌데 장사를 하려면 미천이 있어야 하는데. 돌쇠는 말끝을 흐리며 순이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순이는 빙그레 웃으며 돌쇠의 손을 잡았습니다. 돌쇠 씨, 혹시 돈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돈이라면 걱정 붙들어 매세요. 저에게는 그동안 야금야금 모아둔 돈이 꽤 있다고요. 다음 날, 순이는 그동안 쌈짓돈처럼 모아두었던 재물을 모두 꺼내 주인 박돌쇠에게 부탁했습니다. 순이는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돈을 융통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박돌쇠는 순이의 부탁을 흔쾌히 들어주었고, 순이는 쌀백 섬값에 해당하는 거금을 마련해 돌쇠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돌쇠 씨, 이 돈으로 마음껏 뜻을 펼쳐보세요. 하지만 꼭 명심하세요. 이 돈은 그냥 돈이 아니라 우리 둘의 미래가 달린 아주 귀한 종잣돈이에요. 부디 헛되이 쓰지 말고 꼭 성공해서 돌아와야 해요. 순이 아씨, 염려 마십시오. 아씨의 기대를 절대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기필코 돈 많이 벌어서 돌아오겠습니다. 돌쇠는 순이에게 굳게 약속하고 돈을 품속 깊이 간직했습니다. 돌쇠는 간단하게 짐을 꾸려 순이와 작별 인사를 하고 장사길에 나섰습니다. 돌쇠는 장사를 시작하기 전에 한양에서 가장 큰 시장인 경동시장을 먼저 방문했습니다. 시장에는 온갖 물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사람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시장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이 무엇을 사고 파는지, 어떤 물건이 잘 팔리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시장 구경을 마치고 돌아가려던 돌쇠는 시장 한쪽 구석에서 낯익은 얼굴들을 발견했습니다. 거지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들은 돌쇠가 거지 생활을 할 때 알고 지내던 동료 거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지들은 말끔한 옷차림으로 변신한 돌쇠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한 푼만이라도. 굽실굽실. 배가 너무 고픕니다요. 거지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쉴 새 없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돌쇠는 거지들의 애처로운 모습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돌쇠는 발길을 멈추고 한참 동안 거지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의 내 모습과 똑같구나. 나도 저렇게 춥고 배고픈 겨울을 보냈었지? 돌쇠는 거지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시장 한쪽에 낡은 옷들을 파는 가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돌쇠는 가게로 들어가 옷들을 한 아름 가득 사들고 거지들이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여기 옷이 있습니다. 부디 받아주십시오. 돌쇠가 옷을 내밀자 거지들은 깜짝 놀라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지들은 이게 웬 떡이냐 싶어 너나 할 것 없이 달려들어 옷을 받아갔습니다. 거지들은 돌쇠에게 연신 허리를 굽신거리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정말 고맙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겠습니다요. 천만에요. 부디 따뜻하게 입으시고 부디 따뜻한 겨울 보내시길 바랍니다. 돌쇠는 거지들에게 옷을 나눠주고 다시 장사길을 떠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거지들은 돌쇠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순식간에 옷을 공짜로 나눠준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다른 거지들이 몰려와 옷을 달라고 아우성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르신. 저희도 옷 한 벌만 베풀어 주십시오. 저희는 옷이 없어서 이 겨울을 어찌 날지 캄캄합니다요. 제발 저희도 불쌍히 여기시어 옷 한 벌만이라도 부디 베풀어 주십시오. 거지들은 돌쇠에게 매달려 옷을 구걸했습니다. 돌쇠는 난감한 표정으로 거지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이미 거지들에게 나눠줄 옷은 모두 동이 나버린 뒤였습니다. 이를 어쩌나. 옷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르신, 저희는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저희도 옷이 꼭 필요합니다요. 거지들은 끈질기게 돌쇠에게 옷을 요구했습니다. 돌쇠는 차마 거지들을 매몰차게 뿌리칠 수 없어 다시 옷가게로 달려갔습니다. 돌쇠는 남은 돈을 털어 다시 옷을 한 무더기 사들고 거지들에게 돌아왔습니다. 돌쇠는 이번에도 거지들에게 옷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거지들은 옷을 받아들고 기뻐하며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거지들에게 옷을 모두 나눠주고 나니 어느덧 날이 저물어 어둠이 짙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허탈한 표정으로 빈털터리가 된 자신의 모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앞불싸. 정신없이 옷을 나눠주다 보니 돈이 거의 다 떨어져 버렸잖아. 순이 아씨가 어렵게 마련해준 돈을 이렇게 헛되이 써버리다니. 돌쇠는 후회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돌쇠는 텅 빈 주머니를 움켜쥐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러다가는 한양을 벗어나기도 전에 길바닥에서 굶어 죽겠구나. 이제부터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돈을 아껴 써야 한다. 돌쇠는 이를 악물고 돈을 절약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돌쇠는 허름한 주막에서 하룻밤 묵고 다음 날 새벽 일찍 일어나 나귀 한 마리를 간신히 구에 타고 한양을 벗어났습니다. 돌쇠가 나귀를 타고 고갯길을 넘어 한나절쯤 걸었을 때 저 멀리 다른 고을의 번화한 시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돌쇠는 시장에서 장사 미천을 마련할 수 있을까 하는 기대를 품고 나귀를 몰았습니다. 하지만 시장 어귀에 다다르자
돌쇠는 또다시 헐벗고 굶주린 거지 무리들과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거지들은 추위에 떨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동량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거지들의 처량한 모습에 마음이 약해져 차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돌쇠는 나귀를 멈춰 세우고 한참 동안 망설였습니다. 안 돼, 안 돼, 이번에는 절대 안 돼. 또 옷을 나눠주다가는 정말 거짓골을 못 면하게 될 거야. 돌쇠는 애써 마음을 다잡으려 했지만 거지들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돌쇠는 나귀에서 내려 시장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돌쇠는 옷가게를 찾아가 남은 돈을 털어 또 한 무더기의 옷을 샀습니다. 그리고 거지들에게 옷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거지들에게 옷을 모두 나눠주고 나자 돌쇠의 수중에는 정말 얼마 남지 않은 돈 몇 푼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돌쇠는 마음 한편으로는 뿌듯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이제 정말 거지 신세가 되었구나. 순이 아씨에게 무슨 낯으로 돌아간단 말인가. 돌쇠는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돌쇠는 돈을 아끼기 위해 허름한 주막조차 들어가지 못하고 며칠 동안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며 끼니를 거르는 날이 많았습니다. 돌쇠는 점점 초췌해져 갔고 몰골은 다시 거지 시절로 되돌아간 듯 했습니다. 그렇게 전국을 떠돌아다니기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 돌쇠는 수중에 남은 돈을 모두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돌쇠는 돈을 아끼기 위해 이날도 어김없이 길가 나무 아래에서 나귀와 함께 노숙을 했습니다. 둥근 보름달이 뜬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돌쇠는 문득 집에 있을 순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순이 아씨는 지금쯤 무엇을 하고 있을까? 나 때문에 얼마나 걱정하고 있을까? 아씨가 어렵사리 마련해준 돈을 모두 날려버렸으니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돌쇠는 깊은 한숨을 쉬며 나귀를 쓰다듬었습니다. 돌쇠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나귀는 졸린 눈을 깜빡이며 하품을 했습니다. 그때 돌쇠의 귓가에 웬 웅성거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소리는 냇가 쪽에서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돌쇠는 처음에는 늦은 밤 숲속에 웬 사람이 있나 싶어 두려운 마음이 들었지만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니 사람들의 말소리였습니다. 돌쇠는 조심스럽게 냇가 쪽으로 다가가 덤불 속에 몸을 숨기고 냇가 주변을 살폈습니다. 냇가에는 웬 늙은 노인과 할머니가 옷을 빨래하며 서로 장난을 치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덤불 속에서 나왔습니다. 인기척에 놀란 노인이 화들짝 놀라며 돌쇠에게 소리쳤습니다. 거기 누구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어르신. 저는 그저 길 가던 나그네입니다. 인기척에 잠시 들렀을 뿐이니 부디 염려 마십시오. 아이고, 이런. 사람이 있는 줄도 모르고 큰 소리를 냈구먼. 늦은 밤에 무슨 일로 냇가에 오셨소? 노인은 경계심을 풀고 돌쇠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노인은 인근 근방에 사는 김노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김노인은 밤늦도록 일을 하다가 냇가에 나와 아내와 함께 빨래를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날씨가 꽤 쌀쌀한데 옷을 모두 빨고 나면 무엇을 입고 집에 가시려고 그러십니까? 돌쇠가 걱정스럽게 묻자 김노인은 껄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워낙 가난해서 옷이 변변찮소. 빨래한 옷 그대로 입고 가야지. 달리 도리가 있겠소. 밤이라 으스스하겠지만 입고 있으면 금방 마르겠지. 김노인의 딱한 사정을 들은 돌쇠는 거지들에게 나눠주고 남은 옷가지가 떠올랐습니다. 돌쇠는 나귀에 실어놓았던 옷짐에서 깨끗한 옷 몇 벌을 꺼내 김노인 부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어르신, 여기 옷이 좀 있습니다. 비록 새 옷은 아니오나 깨끗하게 빨아놓은 것이니 부디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노인 부부는
돌쇠가 건넨 옷을 받아들고 감격하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니, 이게 웬 복인가? 이렇게 귀한 옷을 저희 같은 늙은이들에게 주시다니 정말 고맙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김노인은 돌쇠의 손을 잡고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도련님 덕에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게 되었구먼. 정말 고맙구려. 아닙니다. 어르신. 제가 드린 옷은 그저 얼마 안 되는 헌옷일 뿐입니다. 오히려 어르신께서 저에게 따뜻한 밤을 내어주시니 제가 더 감사한 마음입니다. 돌쇠는 김노인 부부에게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김노인은 그런 돌쇠의 겸손함에 더욱 감탄하며 그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도련님, 저희 부부에게 이리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저희도 그냥 모른 척할 수 없지요. 부디 저희 집으로 함께 가시구려. 비록 초라한 곳이지만 따뜻한 저녁이라도 함께 나누고 싶소. 돌쇠는 김노인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하여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돌쇠는 나귀를 끌고 김노인 부부의 뒤를 따라 작은 오두막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두막집은 낡고 허름했지만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온기가 돌쇠를 맞이했습니다. 김노인 부부는 돌쇠를 방으로 안내하고 허름하지만 따뜻한 저녁상을 차려주었습니다. 상 위에는 갓 지은 따뜻한 밥과 된장찌개, 나물 무침 등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변변찮은 저녁상이지만 시장하실 텐데 어서 드시구려. 김노인은 넉넉한 미소를 지으며 돌쇠에게 밥상을 권했습니다. 돌쇠는 김노인 부부의 따뜻한 배려에 감동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밥을 먹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던 돌쇠는 순식간에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워냈습니다. 아이고, 걔는 감추듯 밥을 꿀떡꿀떡 삼키시는구먼. 얼마나 시장하셨으면. 김노인은 돌쇠가 밥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며칠 굶었더니 정말 꿀맛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담소를 나누던 중 김노인은 낡은 나무 상자에서 작은 박 하나를 꺼내 돌쇠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도련님, 이건 저희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박인데 특별한 효험이 있다고 하오. 딱히 쓸 곳은 없지만 혹시라도 도련님께 도움이 될까 싶어 드리는 것이니 부디 부담 갖지 말고 받아주시오. 돌쇠는 김노인이 건네는 박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박은 것 보기에는 평범한 박과 다를 바 없어 보였습니다. 돌쇠는 김노인의 호의에 감사하며 박을 품속에 소중히 넣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김노인 부부는 돌쇠에게 따뜻한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돌쇠는 오랜만에 따뜻한 방에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돌쇠는 밖에서 들려오는 시끄러운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웅성거리는 사람들의 목소리와 발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려왔습니다. 돌쇠는 불안한 마음에 문 밖으로 나가 밖을 살펴보았습니다. 밖에는 횃불을 든 괴한들이 떼를 지어 몰려와 김노인의 집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괴한들은 험악한 인상에 칼과 창으로 무장하고 있어 보는 것만으로도 섬뜩했습니다. 저 안에 수상한 놈이 숨어 있다. 당장 문 열고 그놈 끌어내. 괴한들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돌쇠는 깜짝 놀라 김노인 부부를 깨워 밖으로 나왔습니다. 김노인 부부는 괴한들의 험악한 모습에 겁에 질려 떨고 있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짓니요? 당신들은 대체 누구인데 한밤중에 남의 집에 함부로 들이닥친 것이요? 돌쇠는 용기를 내어 괴한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박 도사님을 모시는 사람들이다. 내 놈이 어젯밤 훔쳐간 박, 당장 내놓지 않으면 이 집을 불살라 버리겠다. 박 도사님. 박이라니, 무슨 박 말씀이십니까?
저는 정말 당신들이 찾는 박을 훔친 적이 없습니다. 돌쇠는 결백을 주장했지만 괴한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괴한들은 칼과 창을 휘두르며 돌쇠를 위협했습니다. 더는 변명은 집어치워라. 당장 그 박 내놓지 않으면 내 놈은 물론이고 이 늙은이들까지 모조리 죽여주마. 괴한들의 우두머리는 칼을 빼들고 돌쇠에게 달려들 듯 위협했습니다. 돌쇠는 괴한들의 기세에 눌려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때 돌쇠는 문득 김노인이 자신에게 주었던 박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괴한들이 찾는 박이 바로 그 박은 아닐까? 돌쇠는 품속에서 박을 꺼내 괴한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혹시, 설마하니, 당신들이 찾는 박이 바로 이 박을 말씀하시는 것이. 돌쇠가 박을 내밀자 괴한들의 우두머리는 눈을 번뜩이며 박을 빼앗듯 가져갔습니다. 옳거니, 바로 그 박이다. 내 이놈, 어디서 감히 이 박을 훔쳐왔느냐? 저는 정말 훔치지 않았습니다. 이 박은 옆에 계신 어르신께서 저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돌쇠는 김노인을 가리키며 해명했습니다. 흥, 늙은 쥐 같은 놈이 감히 박 도사님의 물건을 제멋대로 남에게 넘겨주다니. 절대 용서 못한다. 괴한들의 우두머리는 칼을 높이 치켜들고 김노인을 배려했습니다. 돌쇠는 깜짝 놀라 몸을 날려 김노인을 보호했습니다. 칼날은 돌쇠의 팔을 스치고 지나갔고 팔에서는 붉은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런 돌쇠는 팔을 움켜쥐며 신음했습니다. 도련님. 아이고, 괜찮으십니까? 김노인 부부는 돌쇠의 상처를 보고 안절부절 못하며 걱정했습니다. 흥, 부질없는 짓은. 어차피 너희들은 다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다. 괴한들의 우두머리는 다시 칼을 휘두르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돌쇠는 문득 꿈속에서 들었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저것은 금이나 은같이 귀한 것을 넣으면 그 몇십 곱절로 불려주는 보물이다. 너는 이것을 잘 사용하다 3년이 지난 뒤 아무도 모르게 동작나루에 와서 던져 넣으라. 꿈속의 목소리는 마치 예언처럼 돌쇠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돌쇠는 순간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괴한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박은 평범한 박이 아니라 바로 꿈속에서 들었던 보물 박이었던 것입니다. 돌쇠는 기지를 발휘하여 괴한들의 우두머리에게 제안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박에 금은 보화를 가득 채워 드릴 테니 부디 이 노인들을 해치지 말아 주십시오. 돌쇠의 말에 괴한들의 우두머리는 흥미로운 표정을 지으며 칼을 거두었습니다. 호, 내 놈이 정말로 박에 금은 보화를 채워줄 수 있다는 말이냐? 물론입니다. 제게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돌쇠는 품속에 넣어두었던 돈 몇 푼을 꺼내 박 안에 넣고 간절하게 소원을 빌었습니다. 제발 이 박에서 돈이 쏟아져 나오게 해주십시오. 돌쇠가 박을 흔들자 놀랍게도 박 안에서 빛이 뿜어져 나오더니 순식간에 박이 묵직하게 무거워졌습니다. 돌쇠는 조심스럽게 박을 열어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박 안에는 금은 보화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돌쇠는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로 보물 박이었군. 좋아. 약속대로 내 놈의 목숨은 살려주마. 하지만 박은 당연히 우리가 가져가야겠다. 괴한들의 우두머리는 박을 빼앗아 들고 부하들과 함께 쏜살같이 도망쳤습니다. 돌쇠는 괴한들이 사라진 뒤에야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돌쇠는 김노인 부부에게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돌쇠는 김노인 부부와 작별 인사를 하고 다시 장사길에 나섰습니다.
돌쇠는 보물박 덕분에 순식간에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돌쇠는 가는 곳마다 보물박에서 금은보화를 꺼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돌쇠는 순이와의 약속대로 3년이 되는 해에 동작나루에 가서 제사를 지낸 다음 보물박을 강물에 던져 넣었습니다. 돌쇠는 보물박 덕분에 순식간에 거부가 되었지만 돈에 눈이 멀어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돈을 벌수록 더욱 겸손해지고 주변 사람들을 돕는 데 힘썼습니다. 돌쇠는 장사길을 다니면서 헐벗고 굶주린 거지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옷과 음식을 나누어 주었고, 가난 때문에 병들어 신음하는 사람들을 보면 돈을 아끼지 않고 치료를 받도록 도왔습니다. 돌쇠의 선행은 삽시간에 팔도강산에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돌쇠를 살아있는 부처라 칭송하며 존경했습니다. 돌쇠는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에도 오만해지지 않고 더욱 겸손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는 늘 순이와의 약속을 마음속에 새기며 돈을 헛되이 쓰지 않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삶의 가장 큰 보람으로 여겼습니다. 돌쇠는 장사를 시작한 지 3년이 되는 해, 드디어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쇠는 한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일 먼저 순이를 만날 생각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돌쇠는 3년 동안 순이에게 편지 한 장 보내지 못했지만 늘 순이를 그리워하며 하루빨리 재회하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돌쇠는 곧장 옛 주인 댁으로 향했습니다. 대문 앞에 다다르자 돌쇠는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순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순이는 돌쇠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돌쇠씨. 정말 돌쇠씨 맞아요? 순이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순이 아씨, 오랜만이요. 내가 돌아왔소. 순이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순이는 지난 3년 동안 돌쇠가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순이는 돌쇠가 거지꼴로 돌아올까 봐 걱정했지만 눈앞에 나타난 돌쇠는 예전의 초라한 거지가 아닌 번듯한 양반 자태를 뽐내는 거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순이는 기쁨과 감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돌쇠는 순이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인 박돌쇠 부부는 돌쇠의 화려한 귀환에 깜짝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박돌쇠는 돌쇠가 가져온 괴짝을 열어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괴짝 안에는 금은보화가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이 사람아.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벌어온 것이오? 박돌쇠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습니다. 다 주인 어른 덕분입니다. 덕분에 장사 미천을 마련하여 큰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돌쇠는 박돌쇠 부부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소상히 이야기했습니다. 돌쇠는 보물박을 얻게 된 사연과 그 박 덕분에 거부가 된 이야기, 그리고 돈을 벌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던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박돌쇠 부부는 돌쇠의 기적 같은 이야기에 감탄하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박돌쇠는 돌쇠에게 큰 돈을 벌어온 것을 칭찬하며 그동안 순이를 잘 보살펴준 것에 대한 감사를 표했습니다. 돌쇠는 박돌쇠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순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주인 댁을 떠났습니다. 돌쇠와 순이는 한양 근교에 아담한 집을 짓고 행복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약속대로 보물박을 강물에 던져 넣기 전에 마지막으로 박을 열어 금은보화를 꺼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돌쇠는 거지들에게 따뜻한 옷과 음식을 나누어 주고 병든 사람들에게는 치료비를 지원해 주었으며 가난한 학생들에게는 학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돌쇠의 선행은 끝없이 이어졌고 돌쇠의 이름은 백성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3년이 되는 해, 돌쇠는 순이와 함께 동작나루를 찾았습니다. 돌쇠는 정성껏 제물을 준비하여 제사를 지낸 다음
마지막으로 보물박을 강물에 던져 넣었습니다. 박이 물속으로 사라지자 돌쇠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순이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로 돌쇠와 순이는 백년해로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돌쇠는 여전히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앞장섰고 순이 역시 남편을 돕고 가정을 돌보며 헌신적으로 살았습니다. 돌쇠와 순이는 슬하에 자녀들을 두었고 자녀들은 모두 훌륭하게 성장하여 가문을 빛냈습니다. 돌쇠의 집안은 날이 갈수록 번창했고 후손들은 대대로 부와 명예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옛날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경기도 어느 고을에 박돌쇠라는 효자가 홀어머니 최여사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돌쇠는 본래 마음이 착하고 효심이 깊어 어머니를 극진히 봉양했지만 집안의 크고 작은 일을 혼자 도맡아 처리하느라 날이 갈수록 어머니에게 소홀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봄, 박돌쇠의 집에 17살 순이라는 어린 하녀가 들어왔습니다. 순이는 맑은 눈망울에 야무진 손끝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싹싹한 성격으로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척척 해내는 데다 눈치까지 빨라 나이 많은 노부인의 마음을 금세 헤아렸습니다. 순이는 최 여사의 곁에서 밤낮으로 시중을 들며 살뜰하게 보살폈습니다. 아이고, 순이 덕에 내가 참말로 호강하는구나. 최 여사는 순이의 손을 잡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돌쇠 역시 순이에게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순이는 주인집 식구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돈과 옷감, 장신구 같은 귀한 물건들을 상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받은 물건들을 함부로 쓰지 않고 방 한구석에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순이는 17 어린 나이였지만 돈을 모아 양반집 마님처럼 호사롭게 살아보겠다는 허황된 꿈은 꾸지 않았습니다. 그저 언젠가 힘든 일이 닥칠 때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작은 울타리 하나 정도는 마련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순이는 묵묵히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몇 년이 훌쩍 흐른 뒤 순이의 방에는 꽤 많은 재물이 쌓여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순이가 20살 꽃다운 나이가 되자 순이의 아름다운 외모와 현명한 성품은 마을에 파다하게 소문이 났습니다. 인근 고을 부자들이 앞다투어 순이에게 혼처를 놓으려 했습니다. 금덩이를 싸들고 와 며느리 삼아달라는 부자도 있었지만 순이는 모든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순이는 돈에 팔려 부잣집 며느리로 팔려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차지 않는 남자라면 평생 혼자 늙어 죽을지언정 억지로 시집은 가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주인 박돌쇠 역시 순이를 아끼는 마음이 남달랐습니다. 순이의 뜻을 존중하여 주변의 혼담을 모두 물리치고 순이의 곁을 든든히 지켜주었습니다. 어느덧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늦가을날 순이는 최 여사의 심부름을 받아 장에 다녀오던 길이었습니다. 읍내 어귀에 다다랐을 무렵 하늘에서 갑자기 굵은 빗방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이는 서둘러 집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에휴, 날씨도 굳은데 괜히 장에 간다고 했나봐. 순이는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허둥지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대문 앞에 다다랐을 때 웬 젊은 거지가 기둥에 기대앉아 비를 피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지는 순이와 눈이 마주치자 화들짝 놀라며 허둥지둥 몸을 일으켜 좁은 처마 밑으로 피했습니다. 비가 워낙 거세서 잠시 비 좀 피했습니다. 행색이 이렇다 보니 실례가 많았습니다. 거지는 잔뜩 주눅이 든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이는 그런 거지를 가만히 쏘아보았습니다. 거지의 행색은 남루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기품이 느껴지는 분위기가 풍겼습니다. 순이는 네, 그러세요 짧게 대답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아까 대문 앞에서 마주쳤던 젊은 거지의 모습이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비를 피할 곳이 없어 저러고 있는 걸까?
순이는 다시 대문 앞으로 나갔습니다. 아까 그 거지는 여전히 처마 밑에 웅크린 채 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불어 몹시 추운 날씨 탓인지 거지는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쯧쯧 딱하기도 하지. 순이는 거지가 몹시 가엽고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젊은 거지는 허름한 옷을 걸친 채 얼굴에는 검댕이 묻어 있었지만 눈빛은 맑고 훤칠한 키에 어깨도 넓어 듬직해 보였습니다. 마침 집에는 최 여사만 계실 뿐 박돌쇠는 볼 일이 있어 읍내에 나가 늦게 돌아올 예정이었습니다. 순이는 잠시 망설이다 젊은 거지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네, 계속 밖에 계시면 감기 드실 텐데. 비 그칠 때까지만이라도 잠시 안으로 들어와 쉬시는 게 어떠세요? 순이의 말에 거지는 뜻밖이라는 표정을 지으며 당황한 듯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제 몰골이 이래서 어찌 함부로 도련님 댁에 들어가겠습니까? 마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거지는 손사래를 치며 완곡하게 거절했습니다. 순이는 거지의 말투가 여느 거지들과 달리 어딘가 점잖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괜찮으시다니까요. 이렇게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데 누가 신경 쓰겠어요. 너무 걱정 마시고 어서 들어오세요. 순이는 거지를 안으로 데려가기 위해 다시 한번 손을 내밀었습니다. 거지는 그런 순이를 망설이며 바라보았습니다. 순이는 거지가 혹시 자신을 경계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일하는 순이라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괜찮으니 너무 염려 마시고 들어오세요. 순이의 거듭된 권유에 거지는 더 이상 사양하지 못하고 순이가 이끄는 대로 집 안으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순이는 혹시라도 다른 사람 눈에 띌까 봐 조심스러운 마음에 거지를 외딴 자기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여기 잠깐만 기다리시겠어요? 순이는 잠시 방을 나갔다가 쟁반에 따뜻한 밥과 국, 몇 가지 반찬을 담아 거지에게 건넸습니다. 별건 아니지만 춥고 배고프실 텐데 간단히 욕이라도 하세요. 아이고, 아씨. 이렇게까지 후하게 대해주시니 제가 몸 둘 곳을 모르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젊은 거지는 순이의 따뜻한 마음에 감격하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이는 그런 거지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문득 지난날 힘들었던 자신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순이는 13살 어린 나이에 부모를 여의고 친척집을 전전하며 온갖 구박과 멸시를 받았습니다. 모진 풍파 속에서 어렵게 살아왔던 순이는 초라한 행색의 거지를 보자 마치 옛날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이는 듯 했습니다. 순이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굶주렸을 거지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순이는 따뜻한 밥을 허겁지겁 먹는 거지를 안쓰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거지는 순이가 차려준 따뜻한 밥상을 깨끗하게 비웠습니다. 순이는 쟁반을 들고 방을 나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어느덧 창밖은 어둑해지고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거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비가 영 그칠 기미가 안 보이는군요.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거지가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툭툭 털며 순이에게 작별 인사를 건네려고 할 때 순이는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밖은 비가 너무 억수같이 쏟아져서 밤새도록 그치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밤은 여기서 따뜻하게 몸 좀 녹이시고 가시는 게 어떠실까요? 아닙니다, 아씨. 벌써 아씨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만으로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염치 없이 하룻밤 더 신세를 지는 건 도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거지는 순이의 호의에 감사하면서도 혹시라도 폐를 끼칠까 봐 걱정하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순이는 밤늦도록 비가 쏟아지는 궂은 날씨에 거지가 무작정 밖으로 나갔다가 감기라도 걸릴까 염려되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순이는 거지를 방에 혼자 남겨두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잠시 후 순이는 뜨거운 물이 담긴 대야와 깨끗한 새 옷가지들을 들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 따뜻한 물을 준비했어요. 씻으시고 이 옷으로 갈아입으시면 좋겠어요. 도련님 옷이라 혹시 크기가 어떨진 모르겠지만 지금 입으신 옷보단 훨씬 따뜻하고 깨끗할 거예요. 순이는 옷과 물을 방 안에 들여놓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거지는 순이가 가져다준 물과 옷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난생 처음 받아보는 따뜻한 호의의 거지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지는 떨리는 손으로 옷을 갈아입고 물로 몸을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한참 후 순이가 조심스럽게 방문을 두드리고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방 안에는 아까까지만 해도 초라하고 지저분했던 거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말끔하고 훤칠한 젊은 사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순이는 완전히 달라진 거지의 모습에 깜짝 놀라 넋을 놓고 바라보았습니다. 다 아씨 덕분입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변신시켜 주시니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 뭐려. 옷이 잘 맞으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밖은 아직도 비가 거세니 무리하지 마시고 오늘 밤은 편히 쉬어가세요. 예, 아씨. 고맙습니다. 거지는 순이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순이는 그런 거지를 바라보며 묘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순이는 문득 거지의 이름이 궁금해졌습니다. 저, 실례인 줄 알지만 조남이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 제 이름은 돌쇠라고 합니다. 돌쇠 씨는 어쩌다가 이런 어려운 처지가 되신 건가요? 저는 어릴 적 부모님을 잃고 의지할 곳 없이 떠돌며 겨우 구걸로 살아왔습니다. 올해 20살이 되었습니다. 돌쇠는 자신의 불우한 가정사를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순이는 돌쇠의 기구한 운명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순이 역시 부모 없이 힘들게 살아왔기에 돌쇠의 처지에 깊이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순이와 돌쇠는 밤늦도록 빗소리를 들으며 서로의 아픈 과거를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순이는 돌쇠에게 점점 마음이 끌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돌쇠 역시 순이의 따뜻한 마음씨에 감동하여 그녀에게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순이는 돌쇠에게 이부자리를 내주었습니다. 돌쇠는 순이의 배려에 감사하며 푹 잠들었습니다. 순이 역시 돌쇠 생각에 잠 못 이루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순이는 용기를 내어 돌쇠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돌쇠가 눈을 떴을 때 순이는 이미 일어나 단정하게 옷을 입고 방문 앞에서 자신을 빤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벌써 일어나셨습니까? 제가 늦잠을 잔 모양입니다. 아닙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이야기 나누셨으니 피곤하실 만도 하죠. 본론으로 들어가서 돌쇠 씨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순이는 평소와 달리 다소 굳은 표정으로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돌쇠 역시 순이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옷깃을 여미며 진지한 자세로 순이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돌쇠 씨, 혹시 저와 평생을 함께 할 마음이 있으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순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돌쇠는 순이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깜짝 놀랐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순이를 마주보며 대답했습니다. 순이 아씨, 저 또한 아씨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아씨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아씨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정말이신가요? 정말 저와 평생을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맹세합니다. 좋아요. 돌쇠 씨, 저를 믿고 제 뜻대로 따라주시겠다고 약조해 주시겠어요? 당연합니다.
순이 아씨, 저는 아씨를 믿습니다. 앞으로 아씨 말씀이라면 무엇이든 따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돌쇠씨. 순이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돌쇠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순이는 뛸 듯이 기뻐하며 부엌으로 달려가 돌쇠를 위한 아침 식사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돌쇠는 순이가 차려준 따뜻한 아침 밥상을 받으며 마치 꿈을 꾸는 듯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내가 정말 순이 아씨와 부부가 되는 것일까? 어제까지만 해도 길거리를 떠돌아다니던 거지 신세였는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인생이 바뀌다니. 돌쇠는 믿기지 않는 현실에 감격하며 벅찬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돌쇠는 순이 곁을 평생 떠나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날부터 순이와 돌쇠는 주인 박돌쇠 몰래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순이는 밤마다 돌쇠의 방에 몰래 찾아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무렵, 읍내의 보리를 보고 돌아온 박돌쇠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순이는 돌쇠를 데리고 박돌쇠에게 정식으로 인사를 시켰습니다. 주인님, 이분은 제 반려가 될 돌쇠라는 분입니다. 돌쇠라. 그대는 그동안 무슨 일을 하며 지내왔는고? 박돌쇠는 돌쇠의 됨됨이를 시험해보기 위해 다소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돌쇠는 순이와 미리 짜놓은 대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소희는 어려서부터 장돌뱅이들을 따라 장사하는 것을 조금씩 배웠습니다. 장사라. 꽤 괜찮은걸. 장사라면 굶어 죽지는 않겠지. 혹시라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언제든 내게 말하게. 순이는 내 딸이나 다름없으니 그대를 돕는데 힘을 아끼지 않겠네? 주인님, 고맙습니다.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돌쇠는 박돌쇠에게 깍듯하게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박돌쇠 부부는 순이와 돌쇠의 만남을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박돌쇠는 순이와 돌쇠를 불러 푸짐한 저녁상을 차려주고 술잔을 기울이며 덕담을 건넸습니다. 순이와 돌쇠는 박돌쇠 부부의 축복 속에서 정화수를 떠놓고 평생 부부의 연을 맺기로 맹세했습니다. 그날 이후 순이는 최 여사를 보살피는 틈틈이 돌쇠에게 글을 가르치고 양반집 자제로서 갖춰야 할 예절과 몸가짐을 세심하게 알려주었습니다. 돌쇠는 순이의 가르침을 스펀지처럼 쏙쏙 흡수하며 날이 갈수록 늠름한 양반 자제로 변모해갔습니다. 어느덧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꽃 피는 봄날, 순이는 돌쇠와 함께 마당을 거닐다 문득 돌쇠에게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돌쇠씨, 이제 우리 앞날에 대해서도 찬찬히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어요? 사람이 평생 빈둥거릴 수만은 없으니 뭔가 시작해야 할 텐데 혹시 뭐 생각해 둔 거라도 있으세요? 순이의 물음에 돌쇠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순이 아씨, 사실 예전부터 장사하는 걸 꿈꿔왔습니다. 팔도를 돌아다니며 물건 사고 파는 일이 제 적성에 딱 맞을 것 같아요. 헌데 장사를 하려면 미천이 있어야 하는데. 돌쇠는 말끝을 흐리며 순이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순이는 빙그레 웃으며 돌쇠의 손을 잡았습니다. 돌쇠씨, 혹시 돈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돈이라면 걱정 붙들어 매세요. 저에게는 그동안 야금야금 모아둔 돈이 꽤 있다고요. 다음 날, 순이는 그동안 쌈짓돈처럼 모아두었던 재물을 모두 꺼내 주인 박돌쇠에게 부탁했습니다. 순이는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돈을 융통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박돌쇠는 순이의 부탁을 흔쾌히 들어주었고, 순이는 쌀백 섬값에 해당하는 거금을 마련해 돌쇠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돌쇠씨, 이 돈으로 마음껏 뜻을 펼쳐보세요. 하지만 꼭 명심하세요. 이 돈은 그냥 돈이 아니라 우리 둘의 미래가 달린 아주 귀한 종잣돈이에요. 부디 헛되이 쓰지 말고
꼭 성공해서 돌아와야 해요. 순이 아씨, 염려 마십시오. 아씨의 기대를 절대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기필코 돈 많이 벌어서 돌아오겠습니다. 돌쇠는 순이에게 굳게 약속하고 돈을 품속 깊이 간직했습니다. 돌쇠는 간단하게 짐을 꾸려 순이와 작별 인사를 하고 장사길에 나섰습니다. 돌쇠는 장사를 시작하기 전에 한양에서 가장 큰 시장인 경동시장을 먼저 방문했습니다. 시장에는 온갖 물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사람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시장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이 무엇을 사고 파는지, 어떤 물건이 잘 팔리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시장 구경을 마치고 돌아가려던 돌쇠는 시장 한쪽 구석에서 낯익은 얼굴들을 발견했습니다. 거지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들은 돌쇠가 거지 생활을 할 때 알고 지내던 동료 거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지들은 말끔한 옷차림으로 변신한 돌쇠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한 푼만이라도. 굽실굽실. 배가 너무 고픕니다요. 거지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쉴 새 없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돌쇠는 거지들의 애처로운 모습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돌쇠는 발길을 멈추고 한참 동안 거지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의 내 모습과 똑같구나. 나도 저렇게 춥고 배고픈 겨울을 보냈었지? 돌쇠는 거지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시장 한쪽에 낡은 옷들을 파는 가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돌쇠는 가게로 들어가 옷들을 한 아름 가득 사들고 거지들이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여기 옷이 있습니다. 부디 받아주십시오. 돌쇠가 옷을 내밀자 거지들은 깜짝 놀라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지들은 이게 웬 떡이냐 싶어 너나 할 것 없이 달려들어 옷을 받아갔습니다. 거지들은 돌쇠에게 연신 허리를 굽신거리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정말 고맙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겠습니다요. 천만에요. 부디 따뜻하게 입으시고 부디 따뜻한 겨울 보내시길 바랍니다. 돌쇠는 거지들에게 옷을 나눠주고 다시 장사길을 떠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거지들은 돌쇠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순식간에 옷을 공짜로 나눠준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다른 거지들이 몰려와 옷을 달라고 아우성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르신. 저희도 옷 한 벌만 베풀어 주십시오. 저희는 옷이 없어서 이 겨울을 어찌 날지 캄캄합니다요. 제발 저희도 불쌍히 여기시어. 옷 한 벌만이라도 부디 베풀어 주십시오. 거지들은 돌쇠에게 매달려 옷을 구걸했습니다. 돌쇠는 난감한 표정으로 거지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이미 거지들에게 나눠줄 옷은 모두 동이 나버린 뒤였습니다. 이를 어쩌나. 옷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르신, 저희는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저희도 옷이 꼭 필요합니다요. 거지들은 끈질기게 돌쇠에게 옷을 요구했습니다. 돌쇠는 차마 거지들을 매몰차게 뿌리칠 수 없어 다시 옷가게로 달려갔습니다. 돌쇠는 남은 돈을 털어 다시 옷을 한 무더기 사들고 거지들에게 돌아왔습니다. 돌쇠는 이번에도 거지들에게 옷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거지들은 옷을 받아들고 기뻐하며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거지들에게 옷을 모두 나눠주고 나니 어느덧 날이 저물어 어둠이 짙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허탈한 표정으로 빈털터리가 된 자신의 모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앞불싸. 정신없이 옷을 나눠주다 보니 돈이 거의 다 떨어져 버렸잖아. 순이 아씨가 어렵게 마련해준 돈을 이렇게 헛되이 써버리다니. 돌쇠는 후회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돌쇠는 텅 빈 주머니를 움켜쥐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러다가는 한양을 벗어나기도 전에 길바닥에서 굶어 죽겠구나. 이제부터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돈을 아껴 써야 한다. 돌쇠는 이를 악물고 돈을 절약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돌쇠는 허름한 주막에서 하룻밤 묵고 다음 날 새벽 일찍 일어나 나귀 한 마리를 간신히 구에 타고 한양을 벗어났습니다. 돌쇠가 나귀를 타고 고갯길을 넘어 한나절쯤 걸었을 때 저 멀리 다른 고을의 번화한 시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돌쇠는 시장에서 장사 미천을 마련할 수 있을까 하는 기대를 품고 나귀를 몰았습니다. 하지만 시장 어귀에 다다르자 돌쇠는 또다시 헐벗고 굶주린 거지 무리들과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거지들은 추위에 떨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동량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거지들의 처량한 모습에 마음이 약해져 차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돌쇠는 나귀를 멈춰 세우고 한참 동안 망설였습니다. 안 돼, 안 돼, 이번에는 절대 안 돼. 또 옷을 나눠주다가는 정말 거짓골을 못 면하게 될 거야. 돌쇠는 애써 마음을 다잡으려 했지만 거지들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돌쇠는 나귀에서 내려 시장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돌쇠는 옷가게를 찾아가 남은 돈을 털어 또 한 무더기의 옷을 샀습니다. 그리고 거지들에게 옷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거지들에게 옷을 모두 나눠주고 나자 돌쇠의 수중에는 정말 얼마 남지 않은 돈 몇 푼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돌쇠는 마음 한편으로는 뿌듯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이제 정말 거지 신세가 되었구나. 순이 아씨에게 무슨 나드로 돌아간단 말인가. 돌쇠는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돌쇠는 돈을 아끼기 위해 허름한 주막조차 들어가지 못하고 며칠 동안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며 끼니를 거르는 날이 많았습니다. 돌쇠는 점점 초췌해져 갔고 몰골은 다시 거지 시절로 되돌아간 듯 했습니다. 그렇게 전국을 떠돌아다니기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 돌쇠는 수중에 남은 돈을 모두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돌쇠는 돈을 아끼기 위해 이날도 어김없이 길가 나무 아래에서 나귀와 함께 노숙을 했습니다. 둥근 보름달이 뜬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돌쇠는 문득 집에 있을 순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순이 아씨는 지금쯤 무엇을 하고 있을까? 나 때문에 얼마나 걱정하고 있을까? 아씨가 어렵사리 마련해준 돈을 모두 날려버렸으니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돌쇠는 깊은 한숨을 쉬며 나귀를 쓰다듬었습니다. 돌쇠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나귀는 졸린 눈을 깜빡이며 하품을 했습니다. 그때 돌쇠의 귓가에 웬 웅성거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소리는 냇가 쪽에서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돌쇠는 처음에는 늦은 밤 숲속에 웬 사람이 있나 싶어 두려운 마음이 들었지만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니 사람들의 말소리였습니다. 돌쇠는 조심스럽게 냇가 쪽으로 다가가 덤불 속에 몸을 숨기고 냇가 주변을 살폈습니다. 냇가에는 웬 늙은 노인과 할머니가 옷을 빨래하며 서로 장난을 치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덤불 속에서 나왔습니다. 인기척에 놀란 노인이 화들짝 놀라며 돌쇠에게 소리쳤습니다. 거기 누구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어르신. 저는 그저 길 가던 나그네입니다. 인기척에 잠시 들렀을 뿐이니 부디 염려 마십시오. 아이고, 이런. 사람이 있는 줄도 모르고 큰 소리를 냈구먼. 늦은 밤에 무슨 일로 냇가에 오셨소? 노인은 경계심을 풀고 돌쇠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노인은 인근 근방에 사는 김노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김노인은 밤늦도록 일을 하다가 냇가에 나와 아내와 함께 빨래를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날씨가 꽤 쌀쌀한데 옷을 모두 빨고 나면 무엇을 입고 집에 가시려고 그러십니까? 돌쇠가 걱정스럽게 묻자 김노인은 껄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워낙 가난해서 옷이 변변찮소.
빨래한 옷 그대로 입고 가야지. 달리 도리가 있겠소. 밤이라 으스스하겠지만 입고 있으면 금방 마르겠지. 김노인의 딱한 사정을 들은 돌쇠는 거지들에게 나눠주고 남은 옷가지가 떠올랐습니다. 돌쇠는 나귀에 실어놓았던 옷짐에서 깨끗한 옷 몇 벌을 꺼내 김노인 부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어르신, 여기 옷이 좀 있습니다. 비록 새 옷은 아니오나 깨끗하게 빨아놓은 것이니 부디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노인 부부는 돌쇠가 건넨 옷을 받아들고 감격하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니, 이게 웬 복인가? 이렇게 귀한 옷을 저희 같은 늙은이들에게 주시다니 정말 고맙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김노인은 돌쇠의 손을 잡고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도련님 덕에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게 되었구먼. 정말 고맙구려. 아닙니다. 어르신. 제가 드린 옷은 그저 얼마 안 되는 헌옷일 뿐입니다. 오히려 어르신께서 저에게 따뜻한 밤을 내어주시니 제가 더 감사한 마음입니다. 돌쇠는 김노인 부부에게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김노인은 그런 돌쇠의 겸손함에 더욱 감탄하며 그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도련님, 저희 부부에게 이리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저희도 그냥 모른 척할 수 없지요. 부디 저희 집으로 함께 가시구려. 비록 초라한 곳이지만 따뜻한 저녁이라도 함께 나누고 싶소. 돌쇠는 김노인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하여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돌쇠는 나귀를 끌고 김노인 부부의 뒤를 따라 작은 오두막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두막집은 낡고 허름했지만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온기가 돌쇠를 맞이했습니다. 김노인 부부는 돌쇠를 방으로 안내하고 허름하지만 따뜻한 저녁상을 차려주었습니다. 상 위에는 갓 지은 따뜻한 밥과 된장찌개, 나물 무침 등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변변찮은 저녁상이지만 시장하실 텐데 어서 드시구려. 김노인은 넉넉한 미소를 지으며 돌쇠에게 밥상을 권했습니다. 돌쇠는 김노인 부부의 따뜻한 배려에 감동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밥을 먹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던 돌쇠는 순식간에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워냈습니다. 아이고, 걔는 감추듯 밥을 꿀떡꿀떡 삼키시는구먼. 얼마나 시장하셨으면. 김노인은 돌쇠가 밥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며칠 굶었더니 정말 꿀맛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담소를 나누던 중 김노인은 낡은 나무 상자에서 작은 박 하나를 꺼내 돌쇠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도련님, 이건 저희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박인데 특별한 효험이 있다고 하오. 딱히 쓸 곳은 없지만 혹시라도 도련님께 도움이 될까 싶어 드리는 것이니 부디 부담 갖지 말고 받아주시오. 돌쇠는 김노인이 건네는 박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박은 것 보기에는 평범한 박과 다를 바 없어 보였습니다. 돌쇠는 김노인의 호의에 감사하며 박을 품속에 소중히 넣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김노인 부부는 돌쇠에게 따뜻한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돌쇠는 오랜만에 따뜻한 방에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돌쇠는 밖에서 들려오는 시끄러운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웅성거리는 사람들의 목소리와 발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려왔습니다. 돌쇠는 불안한 마음에 문 밖으로 나가 밖을 살펴보았습니다. 밖에는 횃불을 든 괴한들이 떼를 지어 몰려와 김노인의 집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괴한들은 험악한 인상에 칼과 창으로 무장하고 있어 보는 것만으로도 섬뜩했습니다. 저 안에 수상한 놈이 숨어 있다. 당장 문 열고 그놈 끌어내. 괴한들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돌쇠는 깜짝 놀라 김노인 부부를 깨워 밖으로 나왔습니다.
김노인 부부는 괴한들의 험악한 모습에 겁에 질려 떨고 있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요? 당신들은 대체 누구인데 한밤중에 남의 집에 함부로 들이닥친 것이요? 돌쇠는 용기를 내어 괴한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박 도사님을 모시는 사람들이다. 내 놈이 어젯밤 훔쳐간 박, 당장 내놓지 않으면 이 집을 불살라 버리겠다. 박 도사님. 박이라니, 무슨 박 말씀이십니까? 저는 정말 당신들이 찾는 박을 훔친 적이 없습니다. 돌쇠는 결백을 주장했지만 괴한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괴한들은 칼과 창을 휘두르며 돌쇠를 위협했습니다. 더는 변명은 집어치워라. 당장 그 방 내놓지 않으면 내 놈은 물론이고 이 늙은이들까지 모조리 죽여주마. 괴한들의 우두머리는 칼을 빼들고 돌쇠에게 달려들 듯 위협했습니다. 돌쇠는 괴한들의 기세에 눌려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때 돌쇠는 문득 김노인이 자신에게 주었던 박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괴한들이 찾는 박이 바로 그 박은 아닐까? 돌쇠는 품속에서 박을 꺼내 괴한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혹시, 설마 아니, 당신들이 찾는 박이 바로 이 박을 말씀하시는 것이? 돌쇠가 박을 내밀자 괴한들의 우두머리는 눈을 번뜩이며 박을 빼앗듯 가져갔습니다. 옳거니, 바로 그 박이다. 내 이놈, 어디서 감히 이 박을 훔쳐왔느냐? 저는 정말 훔치지 않았습니다. 이 박은 옆에 계신 어르신께서 저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돌쇠는 김노인을 가리키며 해명했습니다. 흥, 늙은 쥐 같은 놈이 감히 박 도사님의 물건을 제멋대로 남에게 넘겨주다니. 절대 용서 못한다. 괴한들의 우두머리는 칼을 높이 치켜들고 김노인을 배려했습니다. 돌쇠는 깜짝 놀라 몸을 날려 김노인을 보호했습니다. 칼날은 돌쇠의 팔을 스치고 지나갔고 팔에서는 붉은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런 돌쇠는 팔을 움켜쥐며 신음했습니다. 도련님. 아이고, 괜찮으십니까? 김노인 부부는 돌쇠의 상처를 보고 안절부절 못하며 걱정했습니다. 흥, 부질없는 짓은. 어차피 너희들은 다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다. 괴한들의 우두머리는 다시 칼을 휘두르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돌쇠는 문득 꿈속에서 들었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저것은 금이나 은같이 귀한 것을 넣으면 그 몇십 곱절로 불려주는 보물이다. 너는 이것을 잘 사용하다 3년이 지난 뒤 아무도 모르게 동작나루에 와서 던져 넣으라. 꿈속의 목소리는 마치 예언처럼 돌쇠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돌쇠는 순간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괴한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박은 평범한 박이 아니라 바로 꿈속에서 들었던 보물 박이었던 것입니다. 돌쇠는 기지를 발휘하여 괴한들의 우두머리에게 제안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박에 금은 보화를 가득 채워 드릴 테니 부디 이 노인들을 해치지 말아 주십시오. 돌쇠의 말에 괴한들의 우두머리는 흥미로운 표정을 지으며 칼을 거두었습니다. 호, 내 놈이 정말로 박에 금은 보화를 채워줄 수 있다는 말이냐? 물론입니다. 제게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돌쇠는 품속에 넣어두었던 돈 몇 푼을 꺼내 박 안에 넣고 간절하게 소원을 빌었습니다. 제발 이 박에서 돈이 쏟아져 나오게 해주십시오. 돌쇠가 박을 흔들자 놀랍게도 박 안에서 빛이 뿜어져 나오더니 순식간에 박이 묵직하게 무거워졌습니다. 돌쇠는 조심스럽게 박을 열어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박 안에는 금은 보화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돌쇠는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로 보물 박이었군. 좋아,
약속대로 내 놈의 목숨은 살려주마. 하지만 닭은 당연히 우리가 가져가야겠다. 괴한들의 우두머리는 박을 빼앗아 들고 부하들과 함께 쏜살같이 도망쳤습니다. 돌쇠는 괴한들이 사라진 뒤에야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돌쇠는 김노인 부부에게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돌쇠는 김노인 부부와 작별 인사를 하고 다시 장사길에 나섰습니다. 돌쇠는 보물박 덕분에 순식간에